전투기를 압도하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유령과 같은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6세대 전투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는 F-22를 뛰어넘는 정말 외계인이랑 싸우려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 단 한 기가 전세대 전투기를 압도하듯 6세대 전투기는 F-22 같은 최강의 전투기조차 한 수 접어야 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5세대 넘어 6세대 전투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복엽기로 시작해서 프로펠러기를 거쳐 제트기로 진화한 전투기는 크게 1세대부터 5세대까지로 분류합니다. 1세대 전투기로는 F-86 세이버, 2세대 전투기로는 F-5, 3세대 전투기로는 F-4 팬텀, 4세대 전투기로는 F-15, 5세대 전투기로는 F-22가 있습니다. 전투기는 1세대만 차이나더라도 공중전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나고, 특히 5세대 전투기는 전세대 전투기들을 가볍게 압도하는데요.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지만 방대한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항전 장비도 꼽을 수 있습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조종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해서 전투기에 컴퓨터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는 옛날에는 조종사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무기 관제사가 같이 탔지만 F-22를 기점으로 혁신이 일어났는데요. F-22는 초당 70억 개 이상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라 부를 수 있지만 1980년대 기준으로나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른 나머지 F-22의 컴퓨터 성능은 아이폰 3GS 수준이라 지금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훨씬 더 뛰어난데요. 하지만 F-22는 그 정도 수준의 컴퓨터로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수호이 57, 젠 22 나온 현재도 적수가 없죠. 하지만 F-22는 획득 및 유지 비용이 미국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F-22보다 획득 및 유지 비용이 낮으면서도 더 뛰어난 항전 장비를 탑재한 F-35를 개발했습니다. F-35는 단 한 기로 정찰, 적 방공망 분석, 전자전, 침투, 정밀 타격, 네트워크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전투기로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은 2013년 4월부터 1980년대부터 현역인 F-22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연구해왔고,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 정상급 방산업체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AI로 데이터 처리부터 조종사 지원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AI는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기술이 됐지만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인류 문명은 생기를 잃고 말죠. 왜 그렇게 단정짓냐고요? 모든 이로운 기술과 도구는 나쁜 데 쓰일 수 있는 게 사람의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해커는 화이트 해커로 막을 수 있듯 기술이 만들어낸 문제는 더 나은 기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AI가 적용될 6세대 전투기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돼 5세대 전투기조차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저주파수 레이더를 활용한 스텔스 탐지 능력을 회피하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은 물론 전투 중에는 공기 흡입력을 늘려 고출력을 내다가도 순항 중에는 공기량을 줄이는 적응형 사이클 엔진도 적용되죠. 6세대 전투기는 유인기에 종속된 무인기들이 현대 방어는 물론 벌떼 공격을 퍼붓는 형태로 최대의 전투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지상의 조종석에서 가상현실을 통해 기체를 조종하고 AI가 조종사의 판단을 지원하며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로 적을 공격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강하니 이탈리아, 일본, 영국 3개국도 직캡을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3개국도 FCAS를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러시아도 2013년 8월 26일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고, 무인기로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둔 만큼 AI가 무기를 다루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제어하는 무인기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조종사가 실신할 걱정 없이 빠르게 비행하면서도 임무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전례 없는 무기체계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하지만 AI는 좋은데 쓰여온 만큼 나쁜데 쓰여왔고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군사죠. 무기들은 더욱 강력해지고 복잡해졌으며 자동화됐고 반응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그런 무기들에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인의 능력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능력이 전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가상 공간에서 치르는 가상 전쟁은 이미 육해공 및 우주만큼 군사 작전에 중요해졌습니다. AI는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AI 기술은 곧바로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군비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가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겠는데요. 파괴적 신기술로 거듭난 AI 기술은 그만큼 인류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윤리적, 법적 측면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및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23일에서 24일 런던에서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항공우주혁명 회의에서 AI가 임무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종사가 있는 건물을 파괴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가상훈련에서 AI에게 주어진 임무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식별해서 파괴하는 방공체계 무력화 작전이었는데요. 목표물을 파괴했을 때만 점수를 더 주는 식으로 가상훈련을 거듭하자 AI는 폭격 명령을 내리는 조종사가 파괴라는 최종 임무 달성에 방해되는 걸로 판단했죠. 심지어 AI에게 조종사를 죽이면 점수를 잃는다고 훈련시켰지만 AI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조종사가 목표물 파괴를 막을 거란 걸 깨닫고 임무 수행을 우선시해 제거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러한 가상훈련이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최근 미군은 AI 조종사가 F-16을 모는 데 성공하는 등 이미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2013년 자율살상무기를 규제하는 로스 지지 창설 합의 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11개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AI의 군사적 이용의 범위, 위협평가, 규범 정립 및 국제법 적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네덜란드와 한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3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줄여서 리에임 고위급 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 배치,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적 회의체입니다. 2023년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80개국이 넘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데요. 2023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AI의 군사적 이용 범위, 구체적인 위협평가, 국제규범 및 국제법 현황과 쟁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는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 분야에 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죠.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도 국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청년들도 참여합니다. 이들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행사를 구성하고 특히 세계적인 명사와의 대담회와 청년 참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주요 쟁점은 AI의 군사적 이용 혜택과 위험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고 2023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서 한 단계 발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들의 군사 분야 AI 이용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AI의 혜택과 위험에 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한국이 선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요.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인 청사진을 채택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 원칙 등을 모색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한국도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5세대 전투기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데요. KF-21을 기반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여기에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포함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죠. AI는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 있지만 잘못된 활용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AI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도 통제불능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그 중심에는 책임있는 사용이 있어야 하고 국제사회는 협력과 윤리적 기준을 통해 AI를 인류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AI의 잠재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유령과 같은 6세대 전투기와 AI의 군사적 이용, 그리고 2024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리에임 고위급 회의 중요성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